오늘 밤 마시는 물 한 잔이 뇌의 독소를 씻어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수면제보다 강력한 천연 숙면수의 비밀. 70세 이후 8시간 통잠을 원하신다면 제발 이 물을 기억하십시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78세 김만석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르신은 제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할 정도로 기운이 없으셨어요. 손에 든 가방에서는 알록달록한 약봉지가 쏟아져 나왔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수면제와 신경 안정제였습니다. 어르신은 5년 전부터 잠이 잘 안 올 때마다 약을 하나씩 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 없이는 단 1시간도 못 자게 되었고 이제는 손주들의 이름조차 가물가물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김만석 어르신의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해 보니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의 인지 기능이 실제 나이보다 무려 15년이나 더 노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5년 동안 꾸준히 드셨던 수면제였습니다. 우리 몸의 뇌는 밤마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낮 동안 열심히 활동하며 쌓인 뇌의 노폐물들을 씻어내야 하는데 수면제는 뇌를 강제로 기절시켜서 이 중요한 청소 과정을 아예 막아버립니다. 청소되지 못한 노폐물이 뇌에 계속 쌓이니 결국 치매라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권위 있는 의학계의 통계에 따르면 수면제를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한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가까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김만석 어르신을 포함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분석해보니 몸속의 물이 텅텅 비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뇌는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더러워진 그릇을 닦을 때 물이 없으면 아무리 세제를 써도 깨끗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뇌도 수분이 부족하면 잠을 자는 동안 독소를 씻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갈증을 느끼는 감각세포가 점점 무뎌집니다. 몸속은 바짝바짝 가뭄이 든 것처럼 마르고 있는데도 뇌는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것이 결국 불면증과 뇌 노화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비결은 아주 명쾌합니다.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나 약사들은 잠이 안 올 때 절대 수면제를 먹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몰래 챙겨 마시는 기적의 물 한 잔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평생의 숙면을 보장할 3가지 기적의 물을 차례대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갈증을 잊은 뇌를 다시 깨워주는 가장 과학적인 수분 섭취법입니다. 두 번째는 상추의 특정 성분을 극대화해 만드는 천연 수면 유도제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밤새 혈당을 안정시키고 뻣뻣한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특별한 배합의 물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셔도 오늘 밤부터 여러분은 30년 전 젊었을 때처럼 아침까지 개운하게 통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부작용도 없는 이 놀라운 방법, 제 말만 믿고 따라와 보십시오. 자,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이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숙면이라는 단어 2글자만 정성스럽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짧은 댓글이 제가 더 유익하고 정확한 의학 정보를 준비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바로 숙면이라고 적어주셨나요? 그럼 이제 김만석 어르신도 감탄하며 매일 실천하고 계신 기적의 물 한 잔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 지침은 잠들기 3시간 전 딱 15분 동안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8시간 통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밤에 자다 깨는 이유로 소변을 꼽으십니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고 그렇게 밤을 지새우면 다음날 온몸이 천근만근이죠. 그런데 여러분,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원인은 여러분의 방광이 약해져서만은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여러분의 다리에 고인 물입니다. 우리가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몸속의 수분이 아래로 쏠리게 됩니다. 저녁쯤 되면 발등이 붓거나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리라는 커다란 물통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밤에 침대에 눕는 순간 발생합니다. 다리에 고여있던 이 엄청난 양의 물이 중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몸 위쪽으로 쏟아져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몸에 물이 너무 많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이 물을 빨리 밖으로 내보내려고 신장을 풀가동합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 방광에 소변이 계속 차게 되고 결국 잠에서 깨게 되는 것입니다. 78세 김만석 어르신도 저녁마다 다리가 퉁퉁 부어 계셨는데 이걸 단순히 나이살이나 피로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저녁 7시쯤 벽에 다리를 기대고 15분만 계시라고 처방을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눕자마자 1시간 안에 화장실을 2번이나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낮 동안 다리에 숨어있던 물이 잠들기 전에 미리 소변으로 빠져나간 것이죠. 덕분에 밤에는 방광이 조용해졌고 어르신은 생전 처음으로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셨다며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거실 바닥에 누워 소파나 벽에 다리를 턱 하고 올려두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면질은 2배 이상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실천하실 지침은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 물을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더 깨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다리 올리기를 실천하셨다면 이제는 뇌를 위해 물을 채워줄 차례입니다. 우리 뇌는 밤마다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아주 정교한 청소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낮 동안 뇌세포가 활동하면서 만들어낸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독성 단백질을 뇌 척수액이라는 물로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독성 단백질이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걸레질을 해야 하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뇌는 청소를 하고 싶어도 물이 없어서 독소를 그대로 방치하게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뇌의 갈증 중추가 노화되어 몸이 말라가도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하십니다. 김만석 어르신도 하루 종일 커피 한두 잔과 식사 때 드시는 국물이 수분 섭취의 전부였습니다. 뇌가 바짝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이죠. 제가 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컵을 처방해드린 후부터 어르신의 머릿속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뇌 청소가 원활해지니 기억력이 돌아오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의 개운함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따뜻한 물 한 컵은 뇌의 청소부에게 지급하는 월급과 같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은 청소부에게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단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입안에서 굴리며 체온과 비슷하게 데워 천연요법처럼 조금씩 넘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뇌가 이 물을 인식하고 청소 준비를 시작합니다. 김만석 어르신은 처음에 이 단순한 방법들이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셨지만
딱 3일 만에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내 몸의 원리를 너무 몰랐구나 하고 말이죠. 이 두 가지 방법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몸의 흐름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아주 자연스러운 의학적 접근입니다. 지금 당장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이 소식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도 잠을 못 자서 고통받고 수면제에 의존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래에 있는 화살표 모양의 공유 버튼을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소중한 지인의 뇌를 치매로부터 지키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리 올리기와 따뜻한 물 한 컵으로 기초 공사를 마치셨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잠을 불러오는 마법의 천연 음료를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약사들이나 건강에 민감한 의사들이 수면제 대신 비밀스럽게 챙겨 마시는 것들입니다. 김만석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이 음료들을 드시고 나서는 선생님, 이제야 제가 진짜 잠다운 잠을 잡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그 효과가 대단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하는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상추수입니다. 상추를 단순히 쌈 싸 먹는 채소라고만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상추의 줄기를 툭 꺾어보면 나오는 그 끈적하고 하얀 즙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안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흥분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진정시켜주는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합니다. 상추수를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추 4장 정도를 준비하시는데 이때 잎부분보다 줄기 쪽이 더 중요합니다. 냄비에 물 2컵을 붓고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상추 줄기를 손으로 뚝뚝 끊어서 넣으십시오. 약한 불에서 5분 정도 더 끓이면 맑았던 물이 연한 갈색빛으로 변합니다. 이 물을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하게 데워 한 컵 드시는 겁니다. 김만석 어르신은 상추 줄기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끓여 드시면서 밤마다 찾아오던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락투카리움은 중독성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으면서도 뇌를 부드럽게 이완시켜 자연스러운 잠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가 제안하는 비법은 이 물에 꿀을 티스푼으로 딱 한 숟가락만 타서 드시는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 나이 들면 당뇨도 걱정인데 왜 단꿀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특히 새벽 2시나 3시쯤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분들이 계시죠?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배가 고프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6시간 이상 지나면 혈당이 떨어지는데 뇌는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몸을 깨워버립니다. 이때 꿀 한 숟가락은 뇌가 밤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연료가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어 뇌가 중간에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죠. 김만석 어르신도 새벽마다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해 고생하셨는데 꿀물을 드시고 나서부터는 아침까지 단잠을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넣으시면 오히려 혈당 조절에 방해가 되니 딱 티스푼으로 한 번만 넣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더해 마그네슘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천연 진정제라고 불리는 미네랄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거나 온몸이 뻣뻣하게 굳는 증상을 자주 겪으시죠? 이것은 근육과 신경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그네슘은 이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 같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꿀물에 마그네슘 가루를 살짝 타서 드시거나 혹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아몬드 선어알을 함께 씹어 드시면 그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됩니다. 김만석 어르신은 이 상추수와 꿀 마그네슘 요법을 병행하면서
몸이 마치 솜사탕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뇌에 에너지가 공급되니 수면의 질이 차원이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도 이제 수면제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연이 준 이 위대한 산물들을 활용해 보십시오. 내 몸이 스스로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시작입니다. 자, 지금까지 상추수와 꿀물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오늘부터 당장 상추를 사러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종 모양의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구독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올리는 수많은 건강 비법들을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밤잠 설쳐가며 유익한 정보를 정리하는 데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차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 비법들을 어떻게 일상에 녹여내야 할까요? 78세 김만석 어르신이 2개월 만에 수면제를 완전히 끊고 뇌가 15년이나 젊어질 수 있었던 그 기적의 하루 일과표를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표를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시고 내일부터 당장 똑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아침 7시가 되면 무조건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어제 잠을 좀 설쳤더라도 혹은 주말이라 더 쉬고 싶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은 칼같이 지키는 것이 생체 시계의 핵심입니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창문을 활짝 열고 햇빛을 30분 동안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햇빛은 우리 뇌에 지금부터 낮이다 라고 신호를 보내는 강력한 알람입니다. 이렇게 아침 햇살을 듬뿍 받아야 우리 몸속에서 15시간 후에 잠을 오게 만드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제 시간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김만석 어르신도 아침 햇살 샤워를 시작하면서부터 밤에 잠이 오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낮 시간 관리가 밤의 수면을 결정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드시는 커피나 녹차는 딱 오후 2시까지만 허용됩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속에서 빠져나가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가 넘어서 드시는 커피는 밤 10시에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각성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낮에 너무 졸음이 쏟아진다면 딱 20분만 의자에 기대어 눈을 붙이십시오. 30분 이상의 긴 낮잠은 밤에 깊은 잠을 자게 하는 수면 압력을 떨어뜨려 결국 밤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저녁 7시가 되면 오늘 배운 핵심 비결인 다리 올리기를 실천하십시오. 소파나 침대에 누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15분간 올려두는 것입니다. 이때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물들이 신장으로 이동하면서 잠들기 전에 미리 소변으로 배출될 준비를 합니다. 김만석 어르신도 이 시간을 지키고 나서부터 밤에 화장실 가려고 깨는 일이 사라졌다고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후 저녁 10시가 되면 오늘 배운 상추수나 따뜻한 꿀물을 한 잔 드시고 집안의 조명을 최대한 어둡게 낮추십시오. 스마트폰의 파란빛인 블루라이트는 뇌를 흥분시키니 잠자리에는 절대 가져가지 않는 것이 철칙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3가지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침대에 누웠는데 3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나요?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차라리 침대 밖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뇌가 침대를 괴로워하며 뒤척이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실로 나와서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어려운 책을 읽다가 다시 졸음이 밀려올 때 침대로 가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다가 다리가 간질거리거나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질환의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물을 마시거나
다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철분 수치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자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옆 사람을 때리는 잠버릇도 괜찮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위험 신호입니다. 꿈속의 행동을 몸으로 그대로 하는 렘 수면 행동 장애는 파킨슨병이나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의 정밀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김만석 어르신도 이 일과표를 지키며 자신의 몸을 세심하게 관찰한 끝에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두 글자를 힘차게 남겨주십시오. 오늘 밤부터 이 루틴을 시작하겠다는 여러분의 다짐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신 후에는 다른 분들의 다짐글에도 따뜻한 격려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 함께 서로 응원하며 8시간 통잠의 기적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처음에 저를 찾아오셨던 78세 김만석 어르신 말입니다. 2개월이 지난 지금 어르신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발걸음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더 이상 약봉지를 한가득 들고 오지 않으십니다. 대신 저에게 손을 꼭 잡으며 선생님,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지 않고 매일이 선물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어르신의 뇌기능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수면제를 끊고 8시간 통잠을 주무시기 시작하면서 인지기능 점수가 정상 범주로 완벽하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뇌가 스스로를 청소할 시간과 수분을 충분히 주었을 때 우리 몸이 얼마나 위대한 회복력을 발휘하는지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물 한 잔의 기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김만석 어르신이 증명하신 생명의 변화입니다.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꼭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첫째, 수면제는 뇌 청소를 강제로 중단시켜 치매 위험을 2배 높이니 반드시 생활습관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둘째, 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잔과 저녁 시간 다리 올리기 15분으로 야간열을 막고 뇌 독소를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셋째, 상추수와 꿀물 같은 천연 숙련 비법을 활용하고 규칙적인 아침 햇빛으로 잠들어 있던 생체 시계를 다시 깨우십시오. 여러분,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몸이 스스로를 정비하고 보수하는 가장 신성한 시간입니다. 어떤 비싼 보약이나 영양제도 제대로 된 8시간의 수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여러분이 물 한 잔을 건네주고 잠시 다리를 올려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모여 여러분의 80대와 90대를 활기차고 총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환자분들이 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 건강을 되찾으셨을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김만석 어르신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일주일만 제 말을 믿고 실천해 보십시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그 경이로운 변화를 여러분도 반드시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소중한 시간이 여러분의 밤을 평안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고 지금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오늘 밤에는 걱정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가장 편안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로서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시고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제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수술대 위에 눕지 않고도 눈 나이를 10년 되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눈 근육 심폐소생술.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눈이 선명해질 겁니다. 지난주였습니다. 72세 황인철 아버님께서 잔뜩 찌푸린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은퇴 후 소일거리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스마트폰으로 차트 보는 게 유일한 낙인분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볼 때는 멀쩡한데 오후 3시만 넘어가면 글씨가 겹쳐 보이고 희미해진다는 겁니다. 황 아버님은 당연히 노안이 심해졌구나 생각하고 동네 안경점에서 돋보기 도수를 2단계나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기는커녕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눈알이 빠질 것 같아 결국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선생님, 제 눈이 이제 다 된 겁니까? 하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계셨습니다. 검사 후 제가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지금 눈은 늙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 속에 쥐가 나서 안 보이는 겁니다. 놀라셨죠? 우리가 수영하다 종아리에 쥐가 나면 근육이 딱딱하게 뭉쳐 꼼짝 못하죠? 지금 여러분 눈 속이 딱 그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조절경련, 쉬운 말로는 가짜 노안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는 속근육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처럼 가까운 곳을 뚫어져라 보면 이 근육이 잔뜩 긴장해 수축합니다. 마치 무거운 쌀가마니를 들고 버티는 것과 똑같습니다. 젊을 땐 금방 풀리지만 나이가 들면 한 번 뭉친 근육이 굳어버립니다. 오후만 되면 침침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근육이 더 이상 일 못해 하고 파업한 상태인데 여기에 도수 높은 돋보기를 씌우니 지쳐 쓰러진 사람에게 짐을 더 얻는 꼴입니다. 두통이 올 수밖에 없죠. 단순히 눈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흐릿한 정보를 해석하느라 뇌가 과부하를 일으키면 기억력으로 갈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실제로 시력 문제를 방치한 어르신은 치매 위험이 60%나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잘 안 보이면 발을 헛디뎌 낙상사고로 이어지기도 쉽습니다. 눈을 방치하는 건 뇌와 생명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진짜 노안은 어쩔 수 없어도 근육이 뭉친 가짜 노안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수술도 큰 돈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안과 의사들도 눈이 피로할 때 진료실에서 몰래 실천하는 특급 비법들입니다. 오늘 딱 3가지만 챙겨가십시오. 첫째, 굳어버린 눈 속 근육을 풀어주는 기적의 3분 휴식법. 둘째, 시력을 선명하게 만드는 영양 섭취법. 셋째, 노안 진행을 늦추는 생활 루틴입니다. 특히 2번째 파트는 당장 메모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은 10년 더 젊은 눈과 건강한 뇌를 지키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해결책을 듣기 전 내 눈을 소중히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눈을 만듭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서론은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아니면 휴대폰 화면을 캡처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2가지 방법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셨다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무조건 따라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수술 권유받기 전에 이 방법부터 딱 2주만 실천해 보십시오. 첫 번째 해결책은 20-20-20 법칙입니다. 이름이 어렵다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20분마다 무조건 창밖을 본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휴대폰이나 신문을 보다가 20분이 지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6m 이상 먼 곳을
20초 동안 멍하니 바라보십시오. 아파트 베란다 밖에 나무를 보셔도 좋고 건너편 건물의 간판을 보셔도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 눈 속에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선모체 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을 고무줄이나 스프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까운 글씨를 볼 때 이 고무줄은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로 버티게 됩니다. 그런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당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무줄이 탄력을 잃고 늘어지거나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황인철 아버님께서 제 설명을 듣고 무릎을 치셨습니다. 주식 차트를 보느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화장실도 안 가고 화면만 뚫어져라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눈 속 고무줄이 완전히 굳어서 비명을 질렀던 겁니다. 먼 곳을 바라보면 팽팽했던 고무줄이 탁 하고 놓아지면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단 20초만 멍하니 있어도 근육은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일할 힘을 얻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된 가장 확실한 눈 휴식법입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 타이머를 20분에 맞춰두세요.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뭉친 눈 근육을 풀어주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하루 2번 3분 눈 온찜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 딱 2번만 하세요. 깨끗한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셔서 꽉 짠 다음 눈 위에 3분간 올려두시면 됩니다. 번거로우시다면 샤워할 때 따뜻한 물줄기를 눈 감고 3분 정도 막고 계셔도 좋습니다. 이건 왜 무조건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눈이 침침하면 시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눈이 말라서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 눈꺼풀 안쪽에는 기름을 분비하는 아주 작은 샘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오일처럼 눈 표면을 매끄럽게 코팅해주는 중요한 기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기름샘 입구가 막혀버립니다. 마치 버터가 식으면 굳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름이 안 나오면 눈물이 금방 증발해버리고 눈 표면이 거칠어집니다. 울퉁불퉁한 유리창으로 밖을 보면 세상이 뿌옇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황인철 아버님이 오후만 되면 눈이 침침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이 기름샘이 막혔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뜻한 온찜질을 하면 굳어있던 버터가 녹듯이 막힌 기름샘이 뚫립니다. 신선한 기름이 다시 나와서 눈을 코팅해주면 뻑뻑했던 눈이 거짓말처럼 부드러워지고 시야가 선명해집니다. 인공 눈물을 아무리 넣어도 효과가 없다면 지금 당장 수건부터 데우십시오. 참 온찜질 하실 때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수건이 너무 뜨거우면 얇은 눈꺼풀 피부가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손목 안쪽에 댔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인 40도가 딱 적당합니다. 이 온도가 돼야 딱딱하게 굳은 기름이 녹아서 나옵니다. 식은 수건은 효과가 없으니 온도를 꼭 맞춰주세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분마다 창밖을 봐서 근육을 풀어주고 아침 저녁으로 눈을 데워서 기름샘을 뚫어주세요. 이 2가지만 지켜도 가짜 노안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육을 풀어줬으면 이제 그 근육이 힘을 쓸 수 있게 밥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파트에서는 먹는 것만으로 눈 근육의 힘을 키워주는 기적의 영양소와 백내장까지 막아주는 결정적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주변에 눈 때문에 고생하시는 친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꼭 보내주십시오. 좋은 건 나눌수록 건강해집니다. 앞서 배운 운동과 찜질로 눈 근육을 풀어줬다면 이제는 그 근육이 힘을 쓸 수 있도록 좋은 밥을 줘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3번째 해결책은 아스타잔틴을 섭취하는 겁니다. 하루 6mg이면 충분합니다. 아마 눈 영양제라고 하면 다들 루테인부터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루테인도 좋습니다. 하지만 루테인은 눈 뒤쪽에 있는 황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카메라로 치면 필름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렌즈를 조절하는 근육의 힘입니다. 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는 아스타잔틴이 최고입니다. 일본 임상안과학회 연구를 보면 이걸 2주만 먹어도 눈 조절력이 56%나 좋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왜 좋을까요? 우리 눈 근육으로 가는 혈관은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늘어서 나이가 들면 쉽게 좁아집니다. 길이 좁으니 영양분이 제대로 못 가서 근육이 금방 지치는 겁니다. 아스타잔틴은 이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천연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합니다. 피가 콸콸 돌게 만들어서 눈 근육에 산소를 듬뿍 공급해줍니다.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고요? 새우나 게 껍질, 그리고 연어살의 붉은색 성분이 바로 아스타잔틴입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붉은 해산물을 드시거나 그게 어렵다면 약국에서 아스타잔틴이 들어간 영양제를 사서 드시면 됩니다. 단 기름에 녹는 성분이니 꼭 식사 직후에 드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아스타잔틴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항산화 능력이 비타민C의 6,000배입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부릅니다. 눈 근육에만 좋은 게 아니라 전신 노화를 막아주는 방부제 같은 역할도 하니 눈 건강 챙기시면서 온몸의 젊음까지 덤으로 얻어가시는 겁니다. 네 번째 해결책은 초점 푸시업 운동입니다. 대게 굴러다니는 연필 한 자루만 준비하세요. 연필 끝을 코앞 10cm까지 가져와서 쳐다보다가 팔을 쭉 뻗어서 멀리 보내는 동작을 10번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하루에 절대 3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황인철 아버님께서 눈이 좋아지고 싶은 욕심에 이 운동을 하루에 30분씩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눈이 더 뻐근하고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너무 오래 들면 근육통이 오듯이 눈 근육도 무리하면 탈이 납니다. 딱 3분 적당한 자극만 주셔야 근육이 유연해집니다. 5번째 해결책은 선글라스 착용입니다. 이건 멋부리려고 쓰는 게 아닙니다. 백내장을 막는 생존 장비입니다. 우리 눈 속 수정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달걀 흰자와 똑같습니다. 투명한 달걀 흰자에 열을 가하면 하얗게 익어서 굳어버리죠. 자외선이 바로 그 열과 같습니다. 수정체가 자외선을 계속 맞으면 하얗게 굳어 백내장이 옵니다.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쓰십시오. 비싼 명품일 필요 없습니다. 안경점에서 UV400 마크가 있는 제품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10,000원짜리라도 UV400만 적혀 있으면 자외선을 100%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황인철 아버님께서 정말 불안해하며 물으셨던 질문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노안입니까? 백내장입니까? 이거 정말 헷갈리시죠? 아주 쉽게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안은 가까운 게 안 보이고 먼 건 잘 보입니다. 그리고 밝은 곳에 가면 더 잘 보입니다. 반대로 백내장은 거리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안개 낀 듯 뿌옇게 보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밝은 곳에서의 반응입니다. 백내장이 있으면 밝은 햇빛 아래서 오히려 더 안 보이고 눈이 부십니다. 이걸 주맹 현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낮에 밖으로 나갔는데 눈을 못 뜰 정도로 부시고 실내보다 더 안 보인다면 그건 노안이 아니라 백내장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는 지체하지 말고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다행히 황 아버님은 밝은 곳에서 잘 보이신다고 하셔서 가짜 노안 치료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눈을 살리는 모든 재료는 다 모았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5가지 비법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배치해서 실천해야 하는지 황인철님의 실제 시간표를 그대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 시간표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정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방법은 다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하루 일과에 이 습관들을 녹여내야 합니다. 황인철 아버님이 직접 실천하고 효과를 보신 루틴을 시간대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십시오. 아침 7시입니다.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바로 시작합니다. 욕실에 가서 수건을 따뜻하게 데워오신 다음 다시 누워서 눈 위에 3분만 올려두세요. 밤새 굳어있던 눈꺼풀 기름을 녹여서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 8시,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이때 아스타잔틴 영양제를 한 알 드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들어가야 흡수가 잘 됩니다. 빈속에 드시면 효과가 없으니 꼭 식사 직후에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 주식 차트를 보시거나 신문을 보시는 시간이죠.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휴대폰 알람을 20분 간격으로 맞춰두세요. 알람이 울리면 하던 걸 멈추고 창밖을 봅니다. 황인철 아버님은 창밖을 보면서 주차장에 있는 차 숫자를 세거나 지나가는 사람 숫자를 세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20초가 지루하지 않게 금방 지나갑니다. 이걸 오후까지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오후 2시 산책을 나가실 때는 현관에서 꼭 선글라스를 챙기십시오. 자외선이 제일 강한 시간대입니다. 모자까지 쓰시면 더 좋습니다. 저녁 8시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연필 운동을 합니다. 연필 끝을 봤다가 멀리 봤다가 하는 동작을 딱 10번만 하세요. 시간으로는 3분이 채 안 걸립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딱 이만큼만 하십시오. 밤 10시 주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온찜질을 한 번 더 합니다. 하루 종일 고생한 눈의 피로를 싹 씻어내고 주무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밤에 스마트폰 보실 때 꿀팁 하나 드립니다. 화면 밝기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꼭 낮추십시오. 어두운 방에서 환한 화면을 보면 동공이 커진 상태로 빛폭탄을 맞는 격이라 망막이 비명을 지릅니다. 휴대폰 설정에 있는 편안하게 화면 보기 기능이라도 켜고 보셔야 눈이 덜 늙습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딱 2주만 해보십시오. 뻑뻑하던 눈이 맑아지는 걸 바로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실천하시다 보면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3가지를 제가 미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쓰고 있는데 지금 해도 소용이 있나요? 네, 소용이 있습니다. 아주 큽니다. 물론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수정체 자체를 아기 때처럼 말랑말랑하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뭉친 속근육을 풀어주면 노안이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돋보기 도수를 1년에 한 번씩 올리던 분이 이 운동을 하면 3년, 5년 동안 같은 도수로 버틸 수 있습니다.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득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눈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과유불급입니다. 20분마다 쉬어주는 건 자주 할수록 좋지만 연필 운동처럼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은 많이 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헬스장에서 운동 너무 많이 하면 몸살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정해드린 횟수와 시간만 딱 지키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 눈 상태를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빨간색 바탕에 쓴 글씨와 초록색 바탕에 쓴 글씨를 나란히 두고 봅니다. 휴대폰으로 검색해서 정록 테스트 화면을 띄워놓고 보셔도 됩니다. 정상적인 눈이라면 두 글씨가 비슷하게 보이거나 빨간색이 아주 조금 더 잘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초록색 바탕의 글씨가
훨씬 더 선명하고 잘 보인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건 눈 조절력이 많이 떨어졌고 눈이 과도하게 긴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초록색이 더 잘 보인다면 오늘 알려드린 찜질과 휴식을 더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지식이지만 몸으로 행하면 건강이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니면 이해했습니다 또는 오늘부터 시작 이렇게 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글 다짐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제가 댓글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황인철 아버님께서 다시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실 때 표정부터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그 찌푸린 미간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대뜸 스마트폰을 꺼내서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손녀딸 사진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 손녀 얼굴이 또렷하게 보여요. 예전에는 영상통화하면 얼굴이 뭉개져 보여서 답답했는데 어제는 손녀가 할아버지 이제 눈 안 찡그리네 하고 좋아하더랍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단순히 글씨가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 그 행복을 되찾으신 겁니다. 아버님은 돋보기 도수를 더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쓰시는 돋보기로도 충분히 편안하게 신문도 보시고 주식 차트도 보십니다. 뭉쳤던 눈 근육이 풀리면서 눈의 나이를 거꾸로 돌리신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20분마다 창밖을 봐서 눈 속 고무줄을 쉬게 해주십시오. 둘째, 아스타잔틴과 온찜질로 눈 근육에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셋째, 외출할 땐 선글라스로 수정체를 방패처럼 지키십시오. 시력을 지키는 건 단순히 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일이고 남은 인생의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눈이 침침해지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하지만 눈이 맑아지면 다시 세상이 궁금해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그 활력이 치매를 막고 여러분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눈이 건강해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내 발로 걷고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밥 먹는 그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작은 습관들이 그 축복을 10년, 20년 더 길게 지켜줄 여러분의 든든한 생명보험이 될 겁니다. 오늘부터 딱 2주입니다. 속는 셈 치고 딱 2주만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이 한결 환해진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다시 맑아지는 그날까지 제가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면제는 잠을 재우는 게 아니라 뇌를 기절시키는 겁니다. 치매가 두려우시다면 당장 밥상부터 바꾸십시오. 약 끊고 7시간 통잠 자는 기적의 5가지 공식 공개합니다. 제가 의사 생활 중 수많은 불면증 환자를 만나면서 깨달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먹고 정신을 잃는 것을 잠을 잤다고 착각하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린 74세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철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정정해 보이셨습니다. 등산도 다니시고 목소리도 우렁차셨죠. 그런데 보호자로 함께 온 아드님의 표정은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아드님이 제게 조용히 건넨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10년째 수면제를 드시는데 요즘 들어 방금 한 말도 기억을 못 하십니다. 치매가 온 것 같습니다. 박철수님은 제게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잠은 아주 잘 잡니다.
약 한 알만 먹으면 베개에 머리 대자마자 골아 떨어지거든요. 제가 걱정되는 건 잠이 아니라 자꾸 깜빡깜빡하는 기억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제가 박철수님의 뇌 사진을 보여드리며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지난 10년 동안 주무신 게 아닙니다. 매일 밤 뇌를 마취시켜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진짜 잠을 잘 때는 뇌 속에 청소부가 나타나서 하루 동안 쌓인 독소와 치매 유발 물질을 싹 씻어냅니다. 그런데 수면제를 먹고 강제로 잠이 들면 이 청소부가 출근을 안 합니다. 뇌 스위치만 툭 꺼지고 뇌 속에는 쓰레기가 그대로 쌓이는 겁니다. 그게 10년이 됐으니 기억력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제야 박철수님의 표정이 사색이 되시더군요. 그러면서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원장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약을 안 먹으면 단 1분도 못 잘 텐데 이대로 치매 걸려서 죽어야 합니까? 그 절박한 눈빛을 보면서 저는 의사로서 반드시 이분을 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뜨끔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70세 이상 어르신 2분 중 1분은 불면증을 겪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박철수님처럼 수면제에 의존하고 계시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벤조다이아제핀 같은 수면제는 노인에게 치명적입니다. 낙상 위험을 높여서 뼈를 부러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치매 발병률을 78%나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내 몸을 지키는 약이 아니라 시한폭탄을 안고 주무시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박철수님께 처방전 대신 써드린 건 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5가지 식품 리스트였습니다. 어르신, 오늘부터 약을 서서히 줄이시면서 저녁 밥상에 이 5가지를 올리십시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뇌가 스스로 잠을 만들어내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천연 치료제입니다. 박철수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평생 먹던 약보다 고작 밥상의 반찬이 더 효과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딱 3개월 뒤 박철수님은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제야 진짜 잠이 뭔지 알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개운한 건지 10년 만에 처음 느낍니다. 도대체 어떤 음식이기에 10년 된 수면제 중독을 끊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그 기적의 5가지 음식과 섭취 방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단순히 뭘 드시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드셔야 우리 뇌가 수면 모드로 바뀌는지 그 정확한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밤을 구원할 동아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희망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께 이 건강한 소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수면제 없이 뇌를 씻어내고 꿀잠을 자게 만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비결을 바로 공개합니다. 이건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망가진 여러분의 수면 리듬을 강제로 고쳐줄 강력한 수리 도구입니다. 첫 번째, 타트체리 농축액입니다. 마트나 인터넷에서 타트체리를 검색하실 때 그냥 주스 말고 반드시 농축액이라고 적힌 걸 고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 직후에 소주잔 한 잔 분량인 50ml를 물에 타서 드십시오. 왜 하필 타트체리여야 할까요? 우리 뇌 속에는 잠을 자게 만드는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젊었을 때는 이 스위치가 아주 잘 작동합니다. 밤만 되면 멜라토닌이 콸콸 쏟아져 나오니까요. 그런데 70세가 넘어가면 이 호르몬 수도꼭지가 바짝 말라버립니다. 아무리 자려고 애를 써도 스위치를 눌러줄 멜라토닌이 없으니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합니다. 바로 이때 타트체리가 그 부족한 스위치를 대신 눌러줍니다.
타트 체리 속에는 식물성 멜라토닌이 그야말로 폭탄처럼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많으냐고요? 수면에 좋다는 시금치보다 336배, 브로콜리보다 32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타트 체리 주스를 마신 노인들의 수면 시간이 무려 84분이나 늘어났습니다. 약 한 알 먹지 않고도 1시간 반을 더 주무신 겁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처음에 가장 의심했던 것도 바로 이겁니다. 원장님, 이까짓 과일 국물이 약보다 세다고요? 하고 물으셨죠. 하지만 일주일 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신기하게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예전에는 약 기운에 픽 쓰러졌다면 지금은 스르르 잠이 옵니다. 그게 바로 자연 멜라토닌의 힘입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주스는 당분이 너무 많아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당뇨가 걱정되신다면 꼭 농축액이나 말린 타트체리를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냉장 보관된 호두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저녁 호두를 딱 3알에서 5알만 드십시오. 여기서 핵심은 3알이라는 개수가 아니라 냉장 보관이라는 조건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 찬장을 열어보십시오. 혹시 호두를 그냥 상온에 방치해 두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호두가 아니라 독입니다. 아까워서 어쩌나 싶으시겠지만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호두는 우리 뇌의 수면 공장을 돌리는 최고급 휘발유입니다. 타트체리가 수면 스위치를 누르는 역할이라면 호두 속에 든 오메가3와 DHA는 멜라토닌을 만드는 공장 기계를 쌩쌩 돌아가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공장이 녹슬어 있으면 물건이 안 나오겠죠? 호두는 뇌 신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멜라토닌 생성 효율을 극대화하고 자다가 중간에 깨지 않도록 수면의 깊이를 꽉 잡아줍니다. 그런데 호두의 이 좋은 기름 성분은 공기와 만나면 금방 산패됩니다. 산패란 말 그대로 기름이 썩는 겁니다. 쩐내가 나는 호두를 드시는 건 내 몸에 염증 덩어리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박철수 님도 이걸 모르고 찬장에 1년 묵은 호두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걸 당장 버리게 하고 신선한 호두를 사서 냉장고에 넣으라고 말씀드렸죠. 신선한 호두를 드신 지 2주가 지나자 박철수 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꿈을 안 꿉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꿈을 기억 못할 정도로 깊게 주무셨다는 증거입니다. 얕은 잠을 자면 밤새 꿈에 시달리지만 깊은 잠을 자면 아침에 눈 떴을 때 아무 기억 없이 개운합니다. 호두가 바로 그 깊은 잠을 선물한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타트체리로 수면 스위치를 켜고 호두로 수면의 깊이를 더하십시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밤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잠은 잘 드는데 새벽 2시, 3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져서 괴로우신 분들 많으시죠? 그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파트에서 그 새벽 불면을 잠재울 나머지 3가지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주변에 잠 못 이루는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딱 한 분에게만 보내주셔도 그분에게는 생명의 은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타트체리와 호두로 잠들 준비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잠은 잘 들었는데 꼭 새벽 2시나 3시만 되면 귀신같이 눈이 떠지는 분들 계시죠? 그러고는 아침까지 멀뚱멀뚱 밤을 새우십니다. 이게 사실 잠이 안 오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음식은 바로 그 새벽깸을 막아주는 튼튼한 안전벨트입니다. 3번째, 귀리입니다. 오늘부터 저녁밥상에서 흰쌀밥을 치우십시오. 대신 귀리를 섞은 잡곡밥이나 귀리죽을 드셔야 합니다.
이게 새벽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자꾸 새벽에 깰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야간 저혈당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흰 쌀밥이나 국수 같은 걸 먹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올랐다가 잠자는 도중에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에너지가 떨어졌습니다. 이러면서 식은땀을 내고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어서 억지로 깨우는 겁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딱 그러셨습니다. 새벽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깨신다고 했죠. 그게 심장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뇌가 배고파서 비명을 지른 거였습니다. 귀리는 다릅니다. 귀리는 아주 천천히 소화되는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이 종이처럼 확 타오르고 꺼지는 불이라면 귀리는 밤새 은은하게 타오르는 장작불 같습니다. 밤새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니 뇌가 안심하고 아침까지 푹 자는 겁니다. 게다가 귀리를 드시면 인슐린이 살짝 나오는데요. 이 인슐린이 아주 기특한 일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면 원료인 트립토판이 뇌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도어맨 역할을 합니다. 귀리 없이는 좋은 성분도 뇌로 못 들어갑니다. 네 번째, 잘 익은 바나나 반 개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바나나를 딱 반 개만 드십시오. 한 개는 너무 많습니다. 배가 부르면 오히려 잠이 안 오니까요. 여러분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 지르면서 깬 적 있으시죠? 아니면 다리가 저릿저릿하고 벌레 기어가는 느낌 때문에 뒤척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근육이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바나나에는 천연 신경 안정제인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 마그네슘이 뭉친 근육을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박철수 님도 밤마다 종아리를 주무르느라 잠을 못 주무셨는데 바나나 반 개를 드신 후부터는 다리가 솜털처럼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편해야 잠도 깊게 듭니다. 바나나가 여러분의 전용 마사지사가 되어줄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상추입니다. 그냥 잎만 드시지 말고 반드시 줄기 끝부분까지 다 드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상추를 한 접시 가득 올리십시오. 고기 없어도 됩니다. 밥을 상추에 싸서 드십시오. 옛말에 상추 먹으면 졸려서 공부 못한다는 말이 있죠?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상추 줄기를 툭 꺾으면 하얀 진액이 나오죠? 그게 락투신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천연 수면제입니다. 진정 효과가 얼마나 뛰어난지 웬만한 약만큼 신경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줍니다. 요즘은 락투신 성분을 100배 이상 늘린 흑화랑 같은 기능성 상추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 상추라도 줄기까지 꼭꼭 씹어 드시면 충분합니다. 박철수님은 아예 저녁마다 상추를 믹서기에 갈아서 드실 정도로 열성적이셨는데요. 덕분에 예민했던 신경이 누그러지고 마음이 편안해지셨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타트체리와 호두는 잠을 부르고 귀리와 바나나 상추는 그 잠을 아침까지 지켜줍니다. 이 다섯 가지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완벽한 한 팀입니다. 박철수님은 이 다섯 가지 어벤져스 식단으로 10년 묵은 불면증을 쫓아내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이걸 그냥 막 드시면 안 됩니다. 언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박철수님이 실천했던 기적의 시간표, 아침 기상부터 잠들기 직전까지의 완벽한 하루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만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내일부터 당장 꿀잠 주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료는 다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언제 넣고 얼마나 끓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박철수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해서
10년 묵은 불면증을 고친 24시간 시간표를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와 비교해 보시면서 딱 3가지만 수정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아침 7시 기상 직후의 햇볕 샤워입니다. 박철수님은 일어나자마자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고 30분 동안 햇볕을 쬐십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밤에 쓰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사실 낮에 만들어집니다. 아침 햇살이 눈으로 들어오면 우리 뇌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부지런히 만드는데요. 이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변신합니다. 다시 말해, 낮에 햇볕을 안 보면 밤에 쓸 수면제도 안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낮 배터리를 충전해야 밤에 불이 켜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나가기 귀찮으시면 창가에 앉아 계시기라도 하십시오. 두 번째는 저녁 6시 식사 시간의 골든타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귀디밥, 상추쌈, 호두, 바나나, 타트체리를 이때 드시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최소한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숟가락을 놓으셔야 합니다. 박철수 님도 처음엔 배가 고프다며 자기 직전에 바나나를 드셨는데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속이 쓰려서 오히려 잠을 설치셨습니다. 위장이 일을 하고 있으면 뇌는 쉴 수가 없습니다. 위장을 퇴근시켜야 뇌도 잠을 잡니다. 저녁 6시에 드시고 9시 이후에는 공복을 유지하십시오. 세 번째는 저녁 7시 수분 금지령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깨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잠을 못 주무시죠. 이걸 막으려면 저녁 7시 이후로는 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목이 너무 마르면 입만 적시는 정도로 끝내십시오. 박철수 님도 저녁에 습관적으로 마시던 둥글레 차를 끊고 나서 새벽 화장실행이 사라지셨습니다. 마지막은 밤 9시 블루라이트 차단입니다. 밤 9시가 되면 거실의 형광등을 끄고 은은한 스탠드만 켜십시오. 그리고 TV와 스마트폰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TV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빛인 블루라이트를 뇌가 보면 아, 지금이 대낮이구나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껏 만들어 놓은 멜라토닌 분비를 중단해버립니다. 박철수님은 9시부터 라디오를 조용히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뇌에게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천하시려니 몇 가지 걱정되는 게 있으시죠?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3가지를 제가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장님, 저는 당뇨가 있는데 과일 먹어도 됩니까? 네, 당연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을 정해드린 겁니다. 바나나는 딱 반 개, 타트체리는 당분이 적은 농축액으로 드시라고 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귀리입니다. 귀리 같은 복합 탄수화물이 혈당이 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식단대로만 드시면 혈당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원장님, 그럼 오늘부터 당장 수면제 끊어도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의사로서 정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수면제를 갑자기 끊으면 우리 뇌가 깜짝 놀라서 반동불면증이라는 게 옵니다. 잠이 더 안 오고 불안하고 손이 떨리는 금단 증상이 생깁니다. 박철수 님도 3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줄이셨습니다. 다니시는 병원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한 달에 10%에서 20%씩 야금야금 줄이셔야 합니다. 약을 줄이면서 그 빈자리를 오늘 배운 5가지 음식으로 채우는 겁니다. 셋째, 얼마나 해야 효과가 있습니까? 음식은 약이 아닙니다. 먹자마자 기절하듯 잠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전합니다. 보통 빠르면 2주, 늦어도 3개월이면 몸이 반응합니다. 10년을 망가진 수면 리듬을 되돌리는데 3개월이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박철수님은 이 루틴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변화가 없어서 포기할까도 싶으셨대요. 하지만 3주째 되던 날
처음으로 새벽에 깨지 않고 5시간을 내리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는 약 없이 7시간 통잠을 주무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거창한 운동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비싼 약을 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먹는 시간과 종류를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겠다는 결심이 서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실천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니면 숫자 1만 적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작심삼일을 막아주는 강력한 의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댓글창에서 서로 응원도 해주세요. 혼자 가면 힘들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위해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딱 3가지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면제는 뇌를 마취시키는 것이지 잠을 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70세 이상이라면 낙상과 치매 위험이 있는 약 대신 안전한 천연 음식으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둘째, 타트 체리와 호두로 수면 스위치를 켜고 귀리와 바나나 상추로 새벽 깸을 막으십시오. 타트 체리 농축액 50ml, 호두 3알, 귀리밥 바나나 반개, 상추 1접시. 이 5가지가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어벤져스입니다. 셋째, 아침에는 햇볕을 보고 저녁 6시 이후엔 식사를 마치고 밤 9시에는 조명을 끄십시오. 그리고 절대 수면제를 한 번에 끊지 마시고 의사와 상의해 천천히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철수 어르신의 근황을 전해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오신 박철수님의 얼굴은 10년 전 사진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젊어 보이셨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원장님, 예전에는 아침에 눈 뜨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머리는 멍하고 몸은 무거웠죠. 그런데 요즘은 아침에 창문을 열 때 들어오는 바람 냄새가 그렇게 향긋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잠을 못 자는 건 늙어서가 아니라 뇌가 배고파서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5가지 음식으로 뇌에게 진정한 휴식을 선물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식탁이 바뀌면 여러분의 밤이 바뀌고, 밤이 바뀌면 남은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치의였습니다. 오늘도 꿀잠 주무시고 내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